또 질문이 들어온 게 그 반영구 헤어라인 하게 되면 아픈가요? 아팠어요?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반영구 하시는 분들 통증 방지제를 이렇게 크림 같은 걸 발라드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안 아프게 하시고 싶으면 꼼꼼하게 바르는 거를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그 통증 방지제 바를 때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발라요. 그럼 여기 머리카락이 막고 있는 데는 발려질까요? 안 발려질까요? 안 발려지죠. 그리고 안쪽 깊이 또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요번 거를 보여드리면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 부분을 들어가지만 여기 안쪽부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진해지면 이 부분 어떻겠어요? 여기 부분은 얘가 상대적으로 진해지니까 이 부분 비어 보여요. 더 안쪽, 조금 더 깊은 안쪽. 그래서 모발 이식을 모발 반영구를 할 때 M자 반영구 할 적에 내가 하려는 시술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통증 방지제를 발라주시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시술 안 하시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그래서 좀 안 아프시게 시술 받는 편이에요.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깨시고 나서 이제 좀 코 부르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아프시게 받으시려면 좀 더 저희의 팁이에요. 이거 약간 넓게 바르시는 거. 그리고 물이 젖으면 더 빈 부분이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빈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했겠지라고 바르는데 그 부분은 통증 방지제가 안 발라 있으면 아프시거든요. 저희가 쓰는 그 기계에 그 위치가 보통 눈썹 할 때나 아이라인 할 때는 다 위쪽에서 이렇게 바늘이 직선으로 쓰기가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헤어라인 할 때는 위에서 하거나 옆에서 하기 때문에 바늘의 위치가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옆으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텐션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조건 헤어라인은 아픈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뭐 시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되게 힘든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안 아프시고 정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건 반영구에 뭐든 통틀어서 들어가는 건데 아프지 않고 싶으시다면 먼저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리 중이거나 약간 호르몬 분비가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아예 통증 방지제가 작동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피부가 그러니까 계속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몸이 열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좀 이게 술 많이 먹으신 분들 얼굴 보면 되게 빨갛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찔러도 피 나오면 시술도 안 되고 왜냐면 제가 그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피가 나는 반영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반영구와 문신의 차이점은 피가 안 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만 더 이렇게 빨가시면 여기에 지금 혈액 그 핏줄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겠죠. 그러면 색소는 안 들어가고 피가 밖으로 배출되고 그러면 나는 시술자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니까 또 시술을 하게 되고 또 건들고 그러면은 계속 데미지가 생기시면서 아프시죠. 그래서 내 컨디션도 좀 좋은 날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해 주시고요. 또 약간 여자들 약간 그런 날 마법 걸린 날 그런 날은 또 더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통증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곤하신 날도 마찬가지고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3개를 주의하시면 안 아프게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내 컨디션. 시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일단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고 내 몸이 뭔가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때 가시면 진짜 안 아프게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 통증 방지제를 바를 때 좀 안쪽 깊은 곳도 좀 같이 발라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비었으니까 이것만 해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쪽에 얘만 진해지면 머리띠 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따로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은 하얗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시술 받으시면 또 좋고요. 세 번째, 그리고 시술하시는 분 입장에서 시술하시는 분도 조금 경력자 찾아가세요. 그냥 이제 갓 배우신 분들이나 1, 2년 되신 분들 요즘 반영구 너무 선풍적인 인기죠. 그러면 이런 피부 텐션 잡는 게 약간 두려워요. 헤어라인이 그렇게
저희는 이제 헤어라인 광고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냥 많이 잡아볼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다못해 새로운 무슨 기회가 생겨지면 이걸 이렇게 만져야 될까 저렇게 만져야 될까 모르는 것처럼 사람 피부도 이 두상도 약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부 조직들을 텐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 또 잘 모르게 되면 느슨하게 하게 되면 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프시죠. 그리고 여드름 같은 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모자 안 사용하시는 거 좀 추천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제가 최대한 뭐 안 아픈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린 거고 괜찮아요. 일단 컨디션 조절만 잘 해 가시면 좀 잘 하시는 원장님 찾아가시면 충분히 예쁘시게 하실 수 있고요. 회복 기간 궁금하실 텐데 보통 반영구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샴푸 좀 안 되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색소들을 다 무신 색소 아닌 저희는 천연 색소를 하다 보니까 샴푸나 이런 거에 얘가 샴푸가 때로 인식해서 진짜 많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땀이나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습한 환경, 그다음 모자 쓰는 거 이런 땀 차죠. 왜냐면 땀이 소금이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여기 색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농도, 고농도 그런 거 아시나요? 약간 이게 그 소금기가 우리 배추 이렇게 해놨을 때 계속 물이 밖으로 빠지고 소금물은 절여지듯이 얘가 이제 소금이 이렇게 여기에 땀이 차 있으면 네, 그래가지고 삼투압처럼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진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땀, 습기, 물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색이 안 착 때는 일주일에서부터 3주 사이에는 조금 최대한은 뭐 4주까지도 잡는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염색이나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모발 이식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더 길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모발 이식 하셔야 되면. 그래도 딱 반영구 화장하면 오늘 했고 다음날 바로 머리 감고 그래도 편안하게 다니면서 살짝 뭐 비비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안 하는 거니까 충분히 편하시게 관리는 하실 수 있을 거고 예뻐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영구 헤어라인으로 머리털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얼굴형도 이뻐질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아셨죠? 시술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또 문의 오시는 것도 있는데 자꾸 아프게 시술돼서 걱정되시죠. 그리고 또 색깔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얼룩 같은 거 조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건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면 아까도 중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통증 방지제 너무 그 근처 하려는 부분만 바르지 마세요. 좀 더 넓게 바르셔야지 바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림도 표현하실 수 있고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흐트러짐도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라인이 여기라고 해서 이쪽만 딱 진하게 하거나 그 부분만 빈 부분만 하게 되면 좀 이따가 머리가 이제 좀 이렇게 물티슈나 뭐 이제 화장솜이나 이런 걸로 닦고 나면 그 주변 부분도 다 젖은 게 보여요. 보통 탈모나 이런 유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좀 이 전체 면이 많이 좀 모발 개수가 적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가 제일 많이 비어서 또 비용도 있으니까 딱 그 부분만 하시려고 오시겠죠? 근데 거기만 딱 이렇게 통증 방지제 발라버리고 나중에 닦고 나면 젖으면 우리 더 머리가 쭉 가라앉으면서 좀 비어 보이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바르시는 거 좀 안내해 드리고, 머리가 이미 교차된 상태에서 바르면은 피부가 통증이 방지가 돼야 되는데 교차된 이 면의 위에다가 그 통증 방지 크림을 바르면 안 되겠죠? 머리카락 걷어내고 피부에 사이사이에 들어가게끔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도 팁이고요. 그리고 피부 텐션, 아까 얼룩지는 거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가장 초보 때 오래 하신 분들도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오래 해도 피부 텐션을 잘 못 잡거든요. 왜냐면 미끌미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팁 이거 중요한데요. 티슈 안내해 드릴게요. 그 티슈는 좀 우리 크리스 티슈 같은 거 있죠? 그 매트 하잖아요. 물기가 없어요. 내 손은 이렇게 만지다 보면 물기가 계속 생겨요. 그 실리콘 장갑 껴도 계속 물기 때문에 피부에 자꾸 내 손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피부를 딱 잘 잡아줘야 되는데 밀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티슈나 마른 티슈를 위에다가 고정해서 내가 피부를 잘 당길 수 있도록 고정을 딱 해주시고 이렇게 시술하시거나 뭐 결을 그리시거나 일단
피부 고정 왜 해요? 그거는 이 얼룩 방지인데요. 얼룩 방지는 왜 피부 고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쿠션이 감이 있죠. 물렁물렁하죠. 근데 얘를 종이짝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종이짝처럼 된 바늘 깊이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푹푹푹 들어가서 내가 텐션을 잘 안 주면 바늘을 조금만 힘을 줘도 푹푹 찔러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내가 텐션을 통해서 피부를 쫙 늘려주면 이렇게 조금만 해도 바늘이 딱 밀리지 않겠죠. 그쵸? 이런 종이 같은 거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바늘 쏙 들어가지 않잖아요. 밀리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밀리면서 피부 깊이 조절이 안 되면 색이 변색이 될 수 있고 또 혈액과 만나면 또 색 들어가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는 거, 그게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팁 3개고요. 그 외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헤어라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반영구 화장하면 반영구 화장은 눈썹이 메인, 뭐 아이라인 메인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인상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눈썹이 맞긴 맞아요. 왜냐면 뭐 이 사람 되게 좀 좋아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좀 강해 보인다, 뭐 싸움을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전체적인 좀 인상들이 또 저 여자 너무 매력 착해 보이네, 순해 보이네 이런 게 좀 눈썹에서 많이 인상이 정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얼굴형이에요. 우리가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로 윤곽 수술하면 진짜 눈, 코, 입 안 이뻐도 좀 윤곽이 이쁘면은 그 다음에 눈, 코, 입 할 때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눈, 코, 입 아무리 이쁜데 얼굴형이나 이런 게 좀 약간 굴곡져 있거나 좀 각지거나 그러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헤어라인을 먼저 해서 얼굴을 조금은 축소를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눈썹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 헤어라인을 안 한다고 치면 머리를 이렇게 올백 안 하시고 그러시면 뭐 이제 상관없겠지만 이마나 이런 모습들이나 이 구렛나루, 관자놀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헤어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약간은 최대한 달걀형처럼 만들어 드려요. 그냥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달걀형인 얼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런 분이 왔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나가지고 이렇게 달걀형처럼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이런데 여기만 이렇게 커요. 이게 좀 제가 앉아서 그러려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잡히나요? 이거 안 잡히겠죠? 여기 부분 이런데 구렛나루 때문에 광대 넓어 보이잖아요. 광대 넓어 보일 때 이럴 때 살짝 우리 쉐딩 하듯이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반영을 하자. 내가 필요한 거는 메이크업인데 안 지워지는 메이크업,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오래가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메이크업과 생얼의 중간 단계, 그런데 그런 메이크업을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쉐딩 하듯이 깎아주면 이 사람 여기 턱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달걀형처럼 보이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턱선이 원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턱선을 그냥 다시 한번 말해두면 이런 형인데, 원래는 뭐 광대가 있거나 이마 라인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 들어오고 뭐 여기는 없고 이렇게 좀 있었을 때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잔털 처리 같이 이렇게는 그리겠죠. 그러면 여기 턱선이 너무 이쁘니까 달걀형처럼 보이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아니고 이마가 이렇게 있었다면, 뒤로 빠져 있었다면 저는 눈썹 시술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우리 그 눈썹 좀 이따가도 나중에 다음 강좌로 얘기할 건데, 만약에 이분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달걀 연기긴 한데 M자인데 여기가 넓어요. 광대가 넓으면 이분 어쩔 수 없이 일자 눈썹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치 눈썹으로 잡아서 얼굴을 이렇게 모아 보이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얼굴이 먼저 이렇게 다듬어지고 얼굴 크기가 조금 더 작다 그러면은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눈썹도 이마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 더 두껍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마를 너무 넓게 잡으면은 좀
얼굴이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눈썹을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잡아야 되죠. 근데 이 이마를 헤어라인이나 이런 반영구로 좀 줄여놨어요. 그러면 얼굴 그 3단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게 만약에 잡아놨다. 그러면 그 안에 눈썹도 정상적인 크기, 그냥 좀 얇게도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일자도 할 수 있고, 아치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마 모양 자체나 이 옆 광대나 이런 데가 잘 많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눈썹 먼저 하셔도 되지만 헤어라인을 한번 먼저 손보고 반영구 화장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 좀 추천해요. 다음 시간은요, 이제 우리 헤어라인 하고 왔다 치고 그러면 이제는 눈썹 시술을 해볼 건데요. 눈썹 반영구 하기 전에 미리 봐야 할 필독 유튜브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겁게 만들게요. 뭐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말할 내용은 빨간 눈썹, 파란 눈썹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짱구가 될까? 그런 거. 짱구 눈썹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반영구 칼라 어떤 색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해드릴게요. 빨간 눈썹 반영구, 파란 눈썹 반영구 그런 분들도 다시 좀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도 좀 안내해드리고 반영구 화장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기 전이신 분도 보아도 좋고 이제 하실 분도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